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뉴스와 기술주들의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10대1 액면 분할 후에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애플의 WWDC에서 발표한 디바이스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이후에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애플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향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미국의 기술주 같은 성장주 ETF들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AI 산업은 어찌 보면 발전 초기 단계라 투자 가치가 여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최근 6월 1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요. AI의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장은 2022년 400억 달러에서 해마다 42%의 성장을 거듭해서요. 10년 뒤인 2032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새 보고서를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은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약 2,800억 달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22년부터 해마다 42%씩 성장을 한다는 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승폭이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까지 AI 관련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오를 여지가 아직도 넘치는 분야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담아야 할 때입니다. 단 미국의 경기 하강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SCHD와 같은 가치주 ETF와 적절히 배분해서 포트폴리오에 담는 지혜가 무척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SCHD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들을 정리한 데 이어서 성장주 ETF의 대명사죠.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그 미니 버전인 QQQM, 그리고 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8개를 비교 정리해 보고요. 미국의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굉장히 전망 좋은 국내 상장 미국 AI 관련 ETF 2개를 따로 뽑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미국 AI 관련 ETF는 기술주 ETF의 상징이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QQQ의 미니 버전 QQQM입니다. 둘 다 미국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에서 상장했는데요. QQQ는 지난 1999년, QQQM은 2020년에 상장되었습니다. 먼저 QQQ가 출시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QQQ의 순자산 총액은 QQQM의 10배가 넘지만요. QQQM의 총 보수 비용이 0.15%로 QQQ의 75% 수준이고 주당 가격도 보시면요. QQQ는 6월 13일 종가 기준 약 474달러이고 QQQM은 195달러로 가격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QQQ와 QQQM은 동일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과 비율까지도 일치합니다. 상위 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8.45%, 엔비디아가 8.21%, 그리고 애플이 8.11%로 상위 세 종목은 8% 수준의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구글, 알파벳 클래스 A, 또 알파벳 우선주인 클래스 C, 코스코, 테슬라가 상위 10종목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의 경우는 최근에 예상치를 4억 달러 이상 상회한 실적 발표와 10대1 액면 분할 발표로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 인덱스 ETF와 QQQ를 10년 전인 2014년 5월에 $10,000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달러로 비교해서요. 올해 5월 말로 비교해보면 QQQ는 53,647달러, S&P 500 인덱스는 33,028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을 약간 넘었던 수준이었고 현재는 달러당 약 1,370원 수준인 걸 감안한다면요. 환차익으로 인해 그 수익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환율을 고려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추가로 벌어도 환율이 내려가면 온전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QQQ와 같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모두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냥 환노출 지수형 ETF가 5개, 환해치 ETF가 3개인데요.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환율 또한 차차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환해치 ETF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노출 나스닥 100 ETF 5개부터 비교해 볼까요? 우선 압도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ETF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하지만 매매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 부담 비용이 가장 비싸고 주당 가격 또한 10만 원대로 훌쩍 넘는 수준이라 가격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장 실 부담 비용이 저렴한 ETF는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로 0.1833%입니다. 지난해 3월 상장된 솔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제외한 4개 ETF의 연초 대비 성과는 약 23%, 1년 성과는 42에서 43%로 대동소이합니다. 분배율도 성장형 ETF답게 모두 비슷한 연 0.5% 수준입니다. 다음은 미국 나스닥 100 ETF 환해지형 3개를 비교해 보면요. 새 ETF의 실부담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이면서 자산 총액이 높은 ETF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고요. 가장 비싼 비용과 자산 규모가 적은 ETF는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이 출시한 코세프 미국 나스닥 100H입니다. 연초 대비 성과와 1년 성과 새 ETF 모두 비슷하긴 하지만 코세프 미국 나스닥 H의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최근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회에서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탑재 기능이 정말 화제입니다. 대부분 AI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는 달리 애플은 애플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언디바이스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연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이로 인한 아이폰의 교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에 투자자들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의 캘린더, 지도, 메일, 메시지 등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질문에 최적의 답을 내놓게 되는 이른바 추론형 AI입니다. AI 모델의 흐름이 이제까지는 뭔가 큰 클라우드에서 대량의 연산 직접 프로세서를 통한 GPU 중심이었다면요. 앞으로는 우리 각자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개인용 PC에 AI가 하나씩 심어져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추론해서 수행하는 추론 중심의 AI, 즉 NPU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ETF는 바로 이런 미래 AI 생태계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구성 종목도 잘 짜여진 ETF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론 중심의 AI 시장 수요를 명민하게 일찍 파악하고 출시했다는 생각이 드는 ETF입니다. 지난 4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출시한 타이거 글로벌 언디바이스 AI ETF인데요. 타이거 글로벌 언디바이스 AI ETF는 세계 최초로 언디바이스 AI 기술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언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 개인용 PC에 하나하나 추론형 AI가 심어져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럴 경우에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발열이나 전력 소모 등의 GPU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AI 폰, AI PC 등에서 자체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연산하기 위한 신경망 연산 장치인 NPU가 핵심인데요. 추론형 반도체 수요는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거 글로벌 언디바이스 AI의 다른 반도체 ETF들과 차별화된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미 모바일 관련 프로세서의 독점적인 우위에 있는 ARM 홀딩스를 상위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는 점입니다. 언디바이스 AI의 NPU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IP인데요. IP는 반도체 회로 설계 라이센스로 설계자가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이 절약됩니다. 바로 IP의 절대 우위 기업이 ARM 홀딩스입니다. 지난 4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글로벌 언디바이스 AI의 현재 자산 규모는 942억 규모입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0.7108%로 지수형 ETF에 비해서는 꽤 비싼 편입니다. 만원의 시초가에서 반도체 소강 국면에 9,000원대로 꽤 빠졌다가요. 꾸준히 치고 올라와서 6월 13일 현재 11,245원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요.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홀딩스가 15.7%로 차지하고 있는데 6월 13일 하루만 해도 이 ARM 홀딩스의 주가가 8.11% 폭등을 했습니다. 언디바이스의 수요가 커질수록 앞날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은 AI 반도체 설계 회사인 퀄컴으로 16.91%의 비중입니다. 이 밖에 IP 회사인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또 WWDC 연일 강세인 애플, 구글 알파벳, TSMC,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메디아텍이 현재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ETF는 최근에 상장된 솔 미국테크 탑10 ETF입니다. US테크 탑10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기존의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인덱스 ETF와 아주 유사한데 총 보수 비용이 월등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구성 종목이 거의 비슷한 ETF가 있는데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이 세 ETF의 수수료와 성과 또 구성 종목을 함께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솔 미국 빅테크 탑10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테크 기업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애플이 19.35%로 가장 큰 비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 19.04%, 엔비디아 18.17%이고 10% 이상 비중은 이 밖에 알파벳 클래스 A와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 밖에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어도비, 시스코 등 IT 비중이 가장 높고요. 통신과 경기, 소비재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솔 미국 테크 탑10 ETF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요. ETF의 이름뿐만 아니라 정확히 구성 종목까지 같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ETF보다 월등히 저렴한 총보수 비용 때문입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 부담 비용은 솔 미국 테크 탑10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총보수 비용의 4분의 1, 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의 3분의 1 수준인 0.1506%로 정말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산 규모는 지난 21년 상장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자산 규모가 역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구성 종목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월등히 저렴한 총보수를 내건 솔 미국테크 탑10으로 관심이 쏠리는 만큼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보시면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가장 좋습니다. 구성 종목 상위 10개를 비교해보면요. 솔 미국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은 구성 종목은 같고 순위와 비중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반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요. 10개 중에 8개의 구성 종목은 나머지 두 ETF와 같고요. 2개만 다른데요. 두 ETF의 어도비, 시스코 대신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에는 AMD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경쟁적으로 같은 ETF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겐 솔직히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ETF의 돈을 다 빼서 새로 출시된 저렴한 비용만 내면 되는 ETF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하는 적립식 투자에 한해서 이 새로 출시된 ETF로 모아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에도 매수 가능한 현금이 이틀 뒤에야 들어오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AI 관련 미국 성장주 ETF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헷갈리는 시장인 만큼 반드시 오늘 소개해드린 성장주 ETF와 SCHD와 같은 가치주 ETF를 분산 투자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트렌드에 맞는 경제 스타일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